자, 논작물 벼맹류의 인수제한 사항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인수 제한되는 거,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 그랬네. 50만원 미만. 자, 벼, 밀, 보리 또 하나 있었죠? 벼, 밀, 보리, 메밀. 얘들이 50만원 미만이에요. 다음에 하천 부지에 소재한 농지 안 되고, 다음에 최근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가 상습 침수 지역이죠. 그래서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인데,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는 예외로 한다 그랬어요.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이렇게 기상특보로 인한 재해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 다음에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 보험 가입 전 벼에 피해가 확인된 농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당연히 안 되고요. 다음에 보험 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최종 농지 밑줄 한번 그어 놓으세요. 최종 농지가 뭐라 그랬어요? 종자를 받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라 그랬죠. 자,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다음에 전환지가 뭐라고? 개간, 복토 등을 통해서 논으로 변경된 농지를 전환지라 그러죠.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간척된 농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리니까 전환 3년, 간척 5년 하고 묶어서 외워두시면 덜 헷갈려요. 전환 3년, 간척 5년.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자, 전환 3년, 간척 5년 최종 농지. 다음에 50만원 미만인 농지 안 되는 거 4가지 묶어서 외워두세요. 벼, 밀, 보리, 메밀. 자, 다음에 벼 품목에만 별도로 있는 인수제한사항, 팥벼를 재배하는 농지. 팥벼가 뭔지 아시죠? 그 논이 아니라 밭에다가 그냥 씨 뿌려서 재배하는 그런 농지인데, 이쪽 전라도 지역은 말고 산간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천수답이 없는 지역. 자, 다음에 밀. 날짜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시라 그랬죠. 밀.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그러면 11월 20일 넘어서 밀을 파종했다 그러면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밀. 춘파 재배 방식으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안 되고, 다음에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 출현율 80% 미만.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가 뭐하고 뭐예요? 밀하고 밀볼이 있었죠. 자, 출현율이 85% 미만.
한 품목 있었는데 85% 미만. 팥, 팥. 다음에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봄콩이 옥고를 치른다 하고 외우라 그랬죠. 봄감자, 콩, 옥수수, 고랭지 감자. 얘들은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나오면 한꺼번에 옆에다 적어놓고 묶어서 외우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출현율이 80% 미만은 밀보리, 85% 미만은 팥, 90% 미만은 봄콩이 옥고를 치르다. 봄감자, 콩, 옥수수, 고랭지 감자. 다음에 보리입니다. 보리. 자, 보리는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그럼 파종을 언제 하란 이야기야? 10월 1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파종을 하란 이야기죠. 이 기간을 벗어나면 인수 제한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리도 마찬가지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해 봄파종을 재배한 농지 안 되고, 다음에 출현율이 80% 미만인 농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바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인수 제한 사항 중 다음 출현율 미만인 품목을 모두 쓰시오. 하고 1번은 밀보리, 1번은 밀이고 2번은 보리, 3번은 팥, 4번은 봄감자, 5번은 콩, 6번은 옥수수, 7번은 고랭지 감자.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묶어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책 넘겨서, 사실 오늘 제가 논작물까지만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빨리 끝나버렸어. 그래서 밭작물 일부까지 하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이전에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하고 생산비 보장 밭작물을 따로따로, 이 앞정 교재는 따로따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교재는 전부 한꺼번에 붙여서 밭작물 해가지고 몰아때려 놨어.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하려면서 뭐 하려고 새로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그 시험장 가셔서 조금 실수해서 안 되신 분들은 작년 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묶어 놓으니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묶어 놓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도 출제위원들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암기법으로.
자, 수학감소 보장 바짝물이 뭐였죠?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그랬죠. 그랬죠. 마늘, 양파, 콩, 팥, 다음에 양배추, 옥수수, 차,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전부 하고 고는 고구마. 그랬었죠? 이 품목이었고 생산비 보장 바짝물은 고부가, 방어래, 매단, 시대 쪽을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고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고추. 부는 브로콜리. 당은 당근. 올은 올동배추, 올동무. 다음에 매는 메밀. 단은 단호박. 시는 시금치. 대는 대파. 쪽은 쪽파, 실파.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얘들은 또 인삼까지 바짝물로 넣어버렸어요. 특정위험 보장 인삼까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보장하는 바짝물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출제위원이 머리에 총 맞으면 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기출문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다 쓰라고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문제 없겠죠.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자, 고부가 당오래 매단 시대 쪽을 먹는다. 인삼. 그러면 전체 품목이 다 남았네. 자, 오늘은 자, 이 품목을 품목대로 두고 어떤 것들을 보장하느냐. 그 표까지만 공부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위험 보장이나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이나 보장하는 손해는 똑같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근데 인삼은 작물은 특정위험 보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보장이라고 그랬죠? 자, 인삼 보장하는 손해 몇 개 있었어요?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됐다. 그랬죠? 태풍, 화재, 강풍, 집중호우, 폭염, 폭설, 태화강의 폭우, 우박, 집중호우, 침수 그랬죠? 이랬어요.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태화강 할 때 태는 태풍, 화재, 강풍, 폭은 폭설, 폭염, 우는 우박, 집은 집중호우, 침수, 냉은 냉해. 그랬죠? 얘가 작물에 보장하는 특정 위험이고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걸 보장한다 그랬죠. 자, 밭작물 중에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밭작물이 두 개 있습니다. 뭐죠? 고추하고 감자. 고추하고 감자 두 개 있었죠.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했을 때 거기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는 거 차가 없었죠. 차. 나머지는 다 경작불능 보험금이 있었고, 자, 생산비 보장에서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는 게 두 개 있었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당연히 인사 못 얻겠죠.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재정식 보장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 재정식. 뭐? 양배추.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재파종 보장이 되는 거. 마늘. 근데 조기파종 보장이라는 게 하나 나왔네요. 마늘 분목에. 올해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예요. 조기파종 보장. 그래서 뭐 조기파종 보장은 제주도 지역에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장인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해가림 시설 보장은 당연히 인삼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쭉 표로 만들어 놓고 보장되는 것 체크하시오 그러면 체크할 수 있겠죠. 왜? 자, 경작불능은 안 되는 것만 계산하면 되지. 차, 고추, 브로콜리, 인삼. 그리고 병충해는 되는 것만. 뭐? 감자, 고추. 재정식은 양배추. 재파종은 마늘. 조기파종은 마늘. 뭐, 해가림 시설은 인삼. 이런 거 나오면 좋겠죠.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애우는 방법을, 자, 안 되는 것을 애우는 게 더 빠르면 안 되는 거. 뭐 이것만 애운다면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자, 작물 특징에 대해서 특징까지만 하고 갑시다. 자, 가입 대상 품목은 이렇게 말한 아까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 해서 총 19개 품목이다 하는 거. 가입 대상 품목은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 무, 시금치, 파, 인삼이다. 숨이 상당히 차네요. 하도 개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밭작물을 이 앞에는 수확감소냐 그 보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는 그렇게 분류하면서도 밭작물에서 한꺼번에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마양, 콩팥냥이 옥차로 머리 감고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그랬고, 자,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 고부가 당올의 매단 시대 쪽을 먹는다 했을 때, 자,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다음에 고랭지 배추, 올동배추, 고랭지 무, 올동무, 시금치, 대파, 쪽파 품목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들어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따라서 수확이 개시된 후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뭐 그 말이고. 자,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이며 감자와 고추는 병충해를 보상한다. 자, 마늘 품목은 보상하는 재해로 10아르당 출현주 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을
자, 보장한다 그랬어요. 재파장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아마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표준 출연 피해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출연 주수. 그러면 표준 출연 피해율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뒤쪽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다음에 조기파종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한 2개 쳐놓으세요. 오늘 이번에 처음 나온 보장이니까. 조기파종 보장은 145페이지. 자, 조기파종 보장은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남도종 마늘이 뭐뭐 있었죠? 우리 기억하세요? 남도대서.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 적용되며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한 지역이 뭐죠? 의성이죠. 한 지역 마늘이. 보장하는 재해로 똑같아요. 시바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조기파종 보장, 이것은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만 보장을 해주고, 보장하는 방법은 재파종 보장하고 똑같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이것은 아마 꼭 나올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거라 반드시 체크해 놓으세요. 자, 재정식 보장. 양배추 품목은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에 인삼 품목은 작물 특정 시설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다. 작물은 특정 위험 보장,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다 하는 작물, 즉 인삼은 그것만 보장하고, 인삼 해가림 시설은 종합위험 보장,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보장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차, 고추, 브로콜리, 인삼은 경작불능 보험금이 없다 그랬죠. 오늘은 조금 빨리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너무 어수선해서 이건 조금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조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을 다시 하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